존내 피곤해 보여. 어? 물 좀 줄게. 진짜. 기훈아. 세상 피로 너한테 다 있는 것 같아. 자, 여기 봐봐. 이걸 안 지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잘 봐. 여기 좀 지울게. 자,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채연이도. 지금 여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두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잘 봐봐.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렇게 써먹는 거야. 잘 보세요. 만약 야구공을 야구 방망이로 빵 때렸어. 이 공이 부딪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퀘스천.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고 물어봐. 그래서 존나 황당해. 왜요? 방망이가 받은 힘과 시간을 알 수가 없거든. 오케이? 돼? 아니 꼬작 얘 질량하고 얘 부딪히기 전의 속도하고 부딪힌 후의 속도를 준다고. 집중해봐. 안 줘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 방망이라고 하면 방망이의 충격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힘 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그럼 방망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못 구해. 방망이의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 알려줬는데. 그래서 뭘 구하는 거냐? 얘랑 크기가 똑같은 공의 충격량을 구해보려고 했더니 공이 받은 힘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하는 거야?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느낌 와요? 다시 한번.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거꾸로 공이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면 돼. 방향 반대라는 건 아니까. 됐죠? 그럼 이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잘 봐. 써볼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생들 이런 걸 보면 되게 당황해 하죠. 자, 방망이가 있어요. 질량이 1kg인 공이요. 10m/s의 속력으로 빵 가서 방망이에 부딪혔어요. 자, 방망이에 부딪혀서 거꾸로 3m/s의 속력으로 나온 거야. 자, 이게 A 방망이. 자, 그 B는 똑같은 야구 방망이긴 한데 얘도 1kg짜리 공이 10m/s로 들어갔다가 빵 하고 깨졌어. 오케이? 돼? 지난주가 오타니가 공 쳤는데 공보다 씨발 빠따가 더 멀리 날아가더라고. 돼? 오타니는 아니? 현 인류 역사상 내가 보기엔 야구를 제일 잘하는 새끼야. 돼? 투수도 하고 뭐야? 타자도 띠임도 잘 뛰어. 더 웃긴 건 인성도 씨발 진짜 대단한 새끼야. 들어갈 때 휴지 줍고 들어가. 알아? 오타니가 경기 중에 경기하다가 덕아웃으로 들어갈 때 휴지를 줍고 간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쟤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있어. 이거 뭐라고 하는데 내가 까먹었다.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야구로. 여기에 인성, 식사, 뭐 예절 다 있어. 운동. 모든 게 야구로 귀결돼.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가 예의 바름, 정직함, 성실, 네? 휴지 줍기, 씨발 이런 것도 다 있어. 정말 되게 특이한 인간이야. 네? 존나 검소하고, 네? 동료한테 잘하고. 아 진짜 대단한. 어떻게 이런 인간이 태어났지? 뭐 이런 생각 들 좀 대단한. 오타니. 자, 오타니 얘기 나중에 있을게. 오타니 됐어요? 돼? 아이고 뭐 오타니가 일본에 있다면 우리는 또 손흥민이 있죠. 소니, 그죠? 우리의 자랑. 아 LA로 갔잖아. 난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왜 갔을까?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지 않은 이유가 뭘까?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그죠? 다 이뤘어. 아니 우승했는데 뭐? 그죠? 우승했는데 뭐 더 이상 뭘 이뤄? 목표가 없지. 그죠? 사실은 이 토트넘에서 가장 톱 선수 역대 두 선수를 뽑으라 하면 손보다 사실은 더 실력이 우위인 애가 누구죠?
그렇죠.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이 하비케인이죠. 해리케인이죠. 아이씨, 하비케인은 영화 배우인데. 왜 케인을 손흥민보다 낫다고 생각할까? 사실 실력은 더 위지만. 노 그런 게 아니야. 실제로 토트넘에 있는 모든 그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더 좋아해. 왜 그럴까? 이 케인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딴 팀으로 갔어. 쉽게 말하면 토트넘을 버리고 간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곳에 가서 나의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간 거라고.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소는 아니야. 우리 소니는 아니다. 씨발. 난 토트넘에서 꼭 우승을 하겠다. 끝. 그러니까 니네 그거 알아? 소니가 은퇴식을 하는데 정말 다들 울어. 가지 말란 말도 못하겠고 그냥 울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토트넘을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인생의 그 태도, attitude. 내 유행어야. 내가 이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하도 얘기하고 내가 이 발음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attitude. 네? attitude가 중요한 거야. 공부? 씨발 못해도 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는 attitude를 가져야 나중에 잘할 거 아니야. 맨날 쳐줘라 씨발 숙제 안 해. 학원 빠져. 재현이를 왜 봐? 네? 맨날 대충 해. 이런 attitude를 가졌어. 잘하겠냐? 그잖아. 야 봐봐. 회사 다니는 어떤 애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근면 attitude가 됐잖아.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게 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의가 없잖아. 그럼 사람 취급을 안 해. 진짜 우리나라 특이해. 동방예의주의라 그런가 봐. 우리나라는요 좀 애가 모자라도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잖아. 다 도와줘 씨발. 진짜야. 어디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뭐가 돼야 돼? 예의가 있어야 돼. 선생님 외국은 아닌가? 아니야. 미국이 특히 안 그래. 미국은 실제로 뭐야? 자본주의 혹은 걔네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애들이라 겸손 씨발 그딴 거 개나 줘. 돼? 나 잘났어. 걔네 그렇게 되게 심해. 돼? 옛날에 제임스 카메론 알아? 제임스 카메론이 상을 휩쓸고 나서 마지막에 그랬다니까. I'm king of the world. 내가 왕이야. 그랬더니 일어서 박수 치고. 그래 네가 짱이야. 왜? 미국은 이런 마음이 있어 실제로. 근데 우리는 어때? 황정민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씨발 맛있게. 얼마나 겸손해. 애티튜드가 되잖아. 오타니. 나 진짜. 소니 얼마나 겸손해. 뭐라고 그래? 맨날 묻잖아. 당신은 전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전설이지 사실은. 소니는 이미 전설이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랑스러운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니야. 진짜 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박 늘리는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재현아 그래 안 그래? 대답 안 해 이 개새끼야. 됐어? 네. 자 그럼 물어봐요 재현이한테. 야구 방망이 깨졌어. 그리고 얘가 3m/s로 간 거야. 공이 빠져나갔어. 재현이한테 물어봐야지. 재현아 어떤 야구 방망이가 충격이 커? A야 B야? 똑같아? 애들은 보통 얘가 깨져서 충격을 많이 받다고 얘기하지만 충격은 얘가 큰 거야. 오케이? 왜 그런지 봐. 방망이를 어떻게 보냐 우리가. 공을 본다고. 그럼 자 선생님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얘가 속도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야. 얘가 플러스면 얘 플러스라고. 자 그 말해봐. 얘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3이고 처음 운동량이 10이야. 그럼 얘는 충격을 얼마 받은 거야? 마이너스 13을 받은 거야. 그럼 거꾸로 얘는 얼마야? 플러스 13을 받은 거야. 그럼 얘는 말해봐. 얘는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3이고 처음 운동량이 10이야. 어머! 얘는 마이너스 7밖에 안 받았어 이 코는.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얼마야? 7만 받았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자, 혹시 남자애들 나중에 군대 가서 오케이? 태권도 할 수도 있거든. 요즘 안 한다고 하더라. 우리 때 했었는데. 조교가 되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 벽돌 깨거든.
벽돌 깰 때 주먹에 힘 꽉 주고 무조건 깨라. 못 깨면 네 손 다친다거든. 존나 과학적인 얘기야. 못 깨면 충격이 훨씬 커. 돼? 오히려 깨야 충격이 안 큰 거야. 뭔 말인지 되게 과학적인 거야. 돼? 그러니까 벽돌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 그럼 힘을 딱 줘도 깨면 안 아픈데 못 깨면 이제 손이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하고, 그죠? 다치기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벽돌 까기 하면 제일 많이 깐 새끼가 제일 아플 것 같잖아. 걔가 제일 덜 아파. 그럼 누가 제일 아플까? 덜 깬 새끼가 제일 아픈 거야. 오늘 이해가 되냐?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운동량 보조 넘겨.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요. 85페이지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읍시다. 아니다, 요걸 먼저 해볼게. 자, 요걸 먼저 해볼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먼저 해볼게요. 96페이지 31번 봐봐. 자, 96페이지 31번 봐봐. 자, 선생님이 할게. 너희들 똑같은 거 할 거야. 자, 질량이 2kg, 3kg. 자, 96페이지에 31번입니다. 질량이 2kg, 3kg 물체 AB가 각각 6m/s, 3m/s 속력으로 등속운동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나는 A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게 작용한 줄과 봐.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자, 그럼 너희들이 말할 게 있어. 이건 충격량이 아니야. 이 넓이는 충격량이 뭐야? 크기야. 방향은 니들이 직접 찾으란 얘기야. 왜? 벡터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충격량의 넓이는 6N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처럼 하면 돼요. 자, 여기 봐봐. 너희는 딴 거 할 거야. A는 2kg짜리 플러스. 무조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해. 자, 그리고 옆에 있는 B는 3kg짜리가 3m/s. 그럼 꽝하고 충돌을 받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 도와줘봐. 그냥 별거 없어. 자, 얘 운동량 플러스 얼마? 12kg/s. 자, 이제 단위 생략할게. 자, 얘도 운동량 얼마? 플러스 9. 자, 그럼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21이 돼야 돼. 됐죠? 됐습니까? 자, 근데 충격을 봐봐. 이거 조심해야 돼. 충격을 얘 이쪽으로 받아. 그럼 얘 충격을 플러스 6을 받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6을 받는 거야. 그럼 도와줘봐. 얘는 6을 받았으니까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얘들아, 12에서 마이너스 6인데 어떻게 18이 말이 안 되지. 얼마? 플러스 6이 돼야지. 그럼 질량은 2kg이니까 속도가 얼마?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6을 받았으면 얼마? 15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3kg인데 운동량이 15니까 속도는 플러스 5m/s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충돌 후 AB의 속력은 VB가 VA보다 몇 배나 크다니까 3분의 얼마다? 5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빨리 정리해봐.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빨리 정리해봐. 너희들은 문자로 된 문제를 하나 해볼 거야. 지금 96페이지 31번 했어. 민지야. 됐어요? 쉽잖아. 그럼 운동량 합은 여전히 21로 보존이잖아. 이런 건 아무도 안 틀려. 연습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한번 해봐. 똑같은데 문자로만 바뀐 게 10번이야. 자, 10번 한번 해봐. 10번. 10번 한번 해봐. 10번. 몇 페이지? 85페이지 10번. 완전 똑같은 문제야. 85페이지에 10번. 다시 5페이지 10번. 쉽죠? 안 어려워. 자, 서정이가 한번 얘기해봐. 지금 일정한 속력이래. 얘들아, 절대로 속도라고 안 줘. 왜 그럴까? 방향을 니들 찾으란 얘기야. 야, 무조건 오른쪽 플러스 해.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마야? MV 제로야, 플러스.
얘는 0이야. 그럼 합초도 플러스 mv제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충격을 얼마 받았어? 이것도 봐. 충격량 아니야. 충격량의 크기야. 얘들아, 충격량이라는 건 이미 벡터야. 충격량의 크기라고. 왜 힘의 크기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이쪽으로 플러스 3분의 2를 받는다고. 얘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를 받는단 말이야. 맞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때문에 얘는 얼마가 남냐? A는 M짜리가 플러스 3분의 mv0가 돼야 되니까 속도는 플러스 3분의 v0가 되고요. B는 3분의 2를 받으니까니 자 얘는 운동량이 3분의 2mv0가 돼야 되고 질량은 M이니까 속도는 3분의 2v0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지원이 됐니? 주원이 됐니? 돼? 자 그래서 답은 기억. 충도로 A는 3분의 1. 감사 땡큐 바리. 니은도 감사 땡큐 바리. 티귿. 그럼 이것도 잘 봐. 이것도 충도로를 구하지 말고 그냥 뭘 구해버릴까? 어차피 충돌절하고 같은데 뭘 이걸 구하고 지랄 연병이야. 만약 지금만 물어봤으면 그냥 답이 MV0야. 왜? 어차피 보존인데 뭘. 됐죠? 자 그럼 이제 학교 내신에 좆도 많이 나오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자 올려봅시다. 뒤로 넘겨보시면 아 좋은 문제 여기 딱 있네요.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91페이지 21번. 자 91페이지 21번. 자 우리 강의 저기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91페이지 21번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우주 공간에 5점을 향해서 지금 질량이 m인 물체 A하고 B 둘 다 각각 질량이 m이래요. 그리고 질량이 2m인 우주인이 V0 일정한 속도 줄거봐. 아 선생님 아까 충격량 문제에선 다 속력을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근데 얘는 왜 굳이 속도를 줬을까라는 거야.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데 이 O에 도착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A, B를 순서로 하나씩 물체를 미는 거야. 니네 그거 아니? 완벽하게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서 어떻게 나와? 마찰이 없으면 못 걸어 나오잖아. 어떻게 나와야 돼? 내가 들고 있는 물체를 나가려는 곳과 반대로 던지는 거야.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쟨 절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해돼? 우주에서 만약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두 민 다음에 중요한 건 우주인의 속도가 3분의 1 v0가 됐다는 거야. 여기도 줄거 우주인의 속도가 또 3분의 1 v가 된 거야. 그럼 A, B의 속도는 서로 같으면 충돌하지 않았고 A를 민 직후에 우주인의 속도는 얼마냐 라고 했다. 자, 이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잘 봐봐. 우선 우주인이 질량 M짜리인 A하고 B하고 2M짜리인 애가 모두 이제 V0로 갔었어. 자, 오른쪽으로 그냥 플러스로 붙일게. 그럼 문제는 얘가 처음에 2M짜리고 B는 가만히 있는데 A를 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잘 봐. 마지막에 얘가 남아있고 B하고 A는 움직이는데 속도가 같아서 속도가 같아서 충돌하지 않는데 근데 얘는 속도가 3분의 1v0래. 자, 그럼 기훈이한테 물어볼게. 맞춘 것 같은데. 기훈아, 왜 굳이 얘를 속도라고 줬을까? 속력이랑 완전 이유가 뭘까? 반대 방향이요. 그렇지. 만약 얘가 속력이라고 하면 얘를 밀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경우의 수도 생겨. 그럼 답이 두 가지야. 그래서 일부러 경우의 수를 하나 줄인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럼 나 도와줘봐. 얘네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4m 곱하기 V니까 플러스 4mv0야. 그럼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항상 운동량은 모두 다 합쳐서 플러스 4mv0야.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얘가 이미 3분의 2mv0야. 어머, 그럼 합쳐서 얘가 3분의 12mv0가 되려면 얘하고 얘는 합쳐서 3분의 10이 돼야 돼. 근데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다며. 그럼 하나 둘씩 뭐야? 3분의 5mv0씩 가져간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미 여기서부터 분리가 됐으니까 얘 운동량은 3분의 5mv0야. 그럼 얘네들의 운동량을 합쳐서 4mv0가 되려면 3분의 얼마? 이게 10이니까 7mv0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럼 얘네들을 합친 운동량은 3분의 7mv0인데 질량을 합쳐서 3m이야. 그럼 이 새끼 두 마리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넘기면 샥샥이 되니까 얼마? 9분의 7v0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빨리 정리해봐. 학교 시험 문제 정말 더럽게 많이 나왔어. 선생님이 되니?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 물론 내가 아직 더럽게 어려운 건 안 했어요. 내일 당장 시험도 아닌데 뭐. 처음부터 너무 기죽이면 그죠? 네,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막 나가 떨어지고 막 토하고 막. 제한이 됐습니까? 자, 그 몇 개 비슷한 문제 좀 숙제로 내드릴게요. 자, 오늘 진도 조금만 더 나고 끝낼 거니까 어디 가시냐면 82페이지에 83페이지에 5번.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엄마, 얘들아, 얘가 있다가 봐봐, 꽝 하고 붙었어. 이것도 운동량 보존이야. 이런 걸 뭐라고? 융합이라고 하거든. 합쳐졌다고. 아까 폭탄은 뭐야? 분열. 튕겨나오는 건 충돌. 그래서 분열, 융합, 충돌 모두 다 운동량 보존은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특히 이렇게 빵 붙는 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 탄성이 하나도 없어. 자, 83페이지 5번 체크해봐, 지현아. 넘겨서 7번도 체크해봐. 7번 문제 좋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체크해봐. 12, 13도 체크해봐. 14번도 체크해봐. 17번 어렵습니다. 한번 체크해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 쭉쭉쭉 넘겨. 37번 체크해봐. 그 다음 40번, 41번 체크해봐. 자, 그럼 넘겨서 이제 104페이지로 갑니다. 자, 다음 주 이제 방학 특강이 역학강 종강이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걸 미리 오늘 좀 맛부터 볼게요. 다음 주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뭐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거든요. 여기가 아마 시험으로 말하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됐죠? 그러니까 만약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원이 걸려 있는 시험은 거의 뭐 평균이 엄청 낮은, 그래서 조금만 해도 등급이 나와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됐죠? 특히 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흔히 얘기하는 영재죠. 오케이? 네, 여기 보죠, 되게 어렵거든요. 네, 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학 잘한다라고 하는 게 여길 잘하는 거야 사실. 됐죠? 자, 여기 봐봐. 뭘 배울 거냐면 우선 1을 좀 배울까? 1. 오케이? 자, 여기 봐봐. 1이 영어로 뭐냐? 워크야, 워크. 돼? 원래 물리에서요, W가 3개 나와. 요렇게 크게 흘림체로 하면 요건 워크 1이야, 1. 그럼 요걸 이렇게 작게 써. 요건 몸무게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력, 웨이트야, 웨이트. W는 질량 곱하기 중력 버스다. 요거고, 요걸 정자체로 이렇게 쓰면 요건 일률이야, 와트. 제임스 와트. 우리 왜 전구 100와트 할 때 그 와트. 오케이? 우리 전기세 얻을 때도 킬로와트 시 뭐 이렇게 할 때 그 와트야. 알겠지? 저게 이제 1인데 잘 봐. 이 1이라는 녀석의 정의는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1이 없이는 에너지가 딴 쪽으로 넘어갈 수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이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1이 뭐냐? 그럼 힘 곱하기 거리. 뭐 말도 안 돼. 1의 정의가 뭐냐니까 씨발 1을 계산하고 있어. 1의 정의가 뭐냐고. 그죠? 너 2 왜 해? 그랬더니 전 이틀 동안 3시간씩 일했는데 뭔 개소리야. 2를 왜 하냐니까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씨발 전 이틀 동안 일을 3시간씩 했는데 뭐 이딴 얘기하고 있어. 그죠? 오케이? 너 1의 정의가 뭐냐 이거야. 에너지가 넘어가는 거야. 잘 들어. 더럽게 어려워. 봐봐. 그럼 선생님 얼마만큼 일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잘 봐. 얼마만큼 일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그럼 얼마만큼 에너지가 전달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 됐죠? 네? 참고로 일이나 에너지는 둘 다 단위가 줄이야. 이것만 봐도 얘네들은 서로 계산이 가능한 물리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런 걸 디멘션이라고 해. 물리적 차원이 맞아야 계산을 하지. 그잖아.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물 3리터 곱하기 씨발 실 2m 이런 건 계산이 안 되잖아.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물리적 차원이 다른 애인데, 그죠? 근데 얘는 물리적 차원이 같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정의는 정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정의야.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의.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일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해주는 새끼, 기버죠, 기버. 받는 새끼, 테이커. 둘 다 똑같은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 아빠야, 우리 큰애야. 자주 있는 일이야. 아빠가 10만 원이 있었어. 큰아이는 지갑에 2만 원이 있었는데 엄마 몰래 용돈을 3만 원 준 거야. 그럼 나는 아빠는 7만 원이 됐고 우리 아이는 5만 원이 된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나한테 에너지, 돈도 에너지야 사실은. 이것도 스칼라거든. 돈의 방향이 어디 있겠어? 그죠? 동쪽으로 10만 원이 말이 되냐? 그럼 말해봐. 내가 3만 원 일을 해줬다. 그럼 나는 얼마의 자산이 줄어든 거야? 3만 원의 자산이 줄어들었다. 이게. 돼? 그러니까 돈을 봐봐. 돈을 내가 준 녀석 입장에서도 나는 줄어든 거야. 돼? 근데 받은 녀석도 봐봐. 일을 3만 원치 받았어. 그럼 얘도 자산이 얼마야? 3만 원씩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집에 자주 있는 일이야. 내가 돈을 몰래 용돈을 줘. 그럼 둘째가 엄마한테 이르는 거야. 아빠! 엄마, 아빠가 언니 돈 줬어. 그럼 나한테 와서 이제 막 언니 돈 줬어. 그럼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결백해. 큰애는 조지는 거지. 너 일로 와. 너 얼마 받았어? 아니야, 받은 적이 없어. 그럼 지갑 갖고 와. 그러면 어제까지 2만 원인데 오늘 5만 원 된 거야. 무슨 얘기야? 그럼 내가 3만 원 줬다는 친 거잖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우린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돼? 얘가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일로 구할 거야. 그럼 얘가 일을 얼마나 해줬는지를 거꾸로 에너지 변화라고 구하는 거야. 나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한 거야.
오케이? 돼? 아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면 뭘로 물어보는 거야? 충격량 구하면 되는 거야. 작용 물어보면 뭐야? 반작용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지금 이해됐어? 이해됐어? 무슨 말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도 되게 중요한 거. 여기도 되게 중요한 거. 자, 여기다! 되게 중요한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선생님, 근데요. 우리 집 밖으로 만약 돈이 나가거나 돈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네요. 왜? 어저께 우리 집 자산도 15만 원, 오늘도 12만 원, 오늘도 12만 원. 맞아.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이야. 돼? 그럼 누군가가 봐봐. 다음 주 이제 할 건데 물체를 이렇게 중력이 끌어들여. 그럼 중력이 일을 하잖아? 그럼 중력이 어디 몰래 숨겨놨던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게 바로 중력이 한 일만큼 중력 포텐셜이라는 애가 바뀌는 거야. 그게 요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그 끌어낼 때 물체가 받은 일만큼 얘는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 이런 쌍. 선생님, 결국은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원리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냐? 돼? 그러니까 너무 막상 어렵게만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의미가 뭔지를 먼저 따져야지 이해를 하지. 기분이 됐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엄마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할 때 FS 이렇게 계산하는데 오늘도 이 얘기가 두 번째 나오는 얘기야. 세상에 이런 건 없어. 원래 정의는 인테그랄 FDS야. 이게 바로 일의 정의야. 근데 우리는 적분을 안 하니까 FS 그래프의 뭐다? 밑넓이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오늘 똑같이 완전 똑같은 얘기야. 선생님, 그럼 얘를 다시 0에서부터 S까지 2를 구한 다음에요. 얘를 다시 총거리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야? 평균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공식을 이렇게 썼다. 그럼 우리가 쓰는 공식은 이 힘이 뭐야? 일정하거나 평균 힘일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운이 이해가 되냐? 네? 근데 잘 봐. 이게 심지어 중학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 대놓고 수학적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게 나와. 무슨 얘기냐? 원래 진짜 공식은 2를 구하는 게 fs 코사인 세타야. 원래 진짜 공식. 돼? 그럼 이거 왜 그러냐? 그냥 수학적으로 말하면 얘가 벡터 이 민초파 PS 내 빨래들은 항상 애들 빨래하고 따로 해.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다 분필가루야. 참고로 탄산칼슘 분필가루는 물에 안 녹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앙금이라고 해. 그래서 내 빨래는 따로 해. 왜? 어차피 분필가루가 계속 나오거든. 진짜. 그래서 애들하고 못 섞어. 애들로서 분필가루 날리면 안 되잖아. 그죠? 나는 계속 날려서 뭐 뒤집겠지만, 그죠? 오케이? 네? 이거 몸에 들어가도 안 녹아. 앙금이거든. 원래 안 녹는 게 앙금이잖아. 그죠? 네? 좋을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강의를 오래 하면 목이 안 좋아져. 난 이미 목이 안 좋아. 네, 난 다리도 겨울에 수술해야 되고. 뭐가 안 좋아. 뭐 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자, 그럼 수학적으로 말하면 요게 벡터고 요게 벡터인데 요게 스칼라야. 니네 그런 거 들어봤니? 벡터 곱하기 벡터가 스칼라 나오는 거 이런 거 뭐라고 그래? 맞아, 내적이라고 해. 그럼 벡터 곱하기 벡터가 벡터 나오면 뭐라고 그래? 외적이라고 하는 거야. 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원래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해. 오케이? A 벡터 내적 B 벡터다. 그러면 이게 A 벡터 B 벡터의 코사인 성분이 붙는 건데 다 때리쳐 씨발 우리 뭐 수학하는 것도 아니고 씨. 돼? 자, 그럼 물리적으로 해석할게. 니네들이 말해봐. 물체를 요렇게 힘을 줬어. 근데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어. 각이 세타야. 자, 그럼 말해봐. 얘를 밀어준 일은 누가 한 거야? F가 한 거야? 이건 좀 애매해. 왜? F 힘을 요렇게 두 개로 나눠봐. 그럼 얘는 일을 한 게 아닌데? 왜? 이쪽으로 거리가 안 생겼잖아. 그죠? 즉 얘를 분해하면 요게 F 사인이고 요게 F 코사인이야.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선생님,
그럼 진짜 얘를 민 건 F 코사인이야.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정의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야. 그래서 중학교 때 뭐를 얘기했냐? 물체를 들고 앞으로 가면 1이 아니야. 왜? 드는 방향 쪽으로 거리가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엄청 심오한 얘기가 나와. 엄청 심오한 얘기가. 잘 들어봐봐. 엄청 심오한. 선생님, 물체를 그럼 위로 들고요. 앞으로 가면 일을 안 했습니까? 뭔 개소리야. 애가 움직였는데,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럼 너 또 아까 안 했다며. 자, 주어가 빠졌어. 무슨 말이냐? 드는 힘은 수직이지. 일을 안 했어. 근데 문체는 얘를 미는 마찰력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마찰이 없으면 씨발 문워크 될 거 아니야. 미는 힘은 일을 했어. 왜? 미는 힘은 이쪽으로 했거든. 미는 쪽으로 거리가 생긴 거지. 뭔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물체를 드는 힘이 일을 했어? 안 했어? 참고로 계단 올라갈 거야. 자, 기훈이가 얘기해봐. 물체를 드는 힘이 계단을 올라갈 때 일했어? 안 했어? 했어. 돼? 뭐 또 아까는 아니래매요. 제발.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수직이니까 일 안 했어. 오케이? 근데 언제는 일했지? 올라갈 땐 일을 했어.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계단에 올라갈 때 한 일은요, 그냥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린 일하고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혹시요, 계단이 아니라 빗면이어도 똑같아요? 맞아. 그럼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이렇게 들어올리는 일이 똑같아요? 맞아. 그럼 선생님 심지어요, 이렇게 곡선이어도 똑같아요? 당연하지. 왜? 수많은 계단인데. 돼? 그럼 니네들이 말해봐. 니네들이 말해봐. 여기 집중. 누군가 얘를 중력이 이렇게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끌어내려도 무조건 수직 높이만 같으면 중력이 아니라 똑같은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다음 주에 배울 중력이 일어나면 바로 포텐셜이 변한다. 그래서 포텐셜은 애가 중간에 어떻게 내려오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내려온 수직 높이만 똑같으면 끝나는 거야.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 내 말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잘 봐. 앞으로 나오는 물리원에서 곡선, 씨바 막 이런 거 막 롤러코스터 막 씨바 내려오고 지랄하면 꾹 싸고 막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수직 높이만 보면 돼. 그냥 아예 얘기해 볼까? 얘들아, 그럼 얘가 끌고 내려올 때 질량이 m이면 중력이 mg야. 이게 힘이야. 네? 거리는 얘가 수직 높이 h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공식이야. 근데 중학교 애들은 이걸 뭘로 배워? G 대신 9.8로 배워.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걸 뭐야? 9.8 mh로 배운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돼? 자, 최소한 우리 이건 쓰자, 엄마. 이건 쓰자, 엄마. 요건 쓰자. 요거까지 쓰자, 엄마. 요거까지 쓰자. 요 내용은 지금 빨리 써놓자. 요거만 쓰고 집에 가자. 요거만 쓰고 집에 가자. 응. 우리 온라인 듣는 친구들도 숙제들 다 해오시고, 그죠? 충격량 거기 숙제 해오시고, 다음 주에는 종강이니까 얼굴 뵙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지?